대해서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저를 이렇게 블로그를 이렇게 아문따문 쓰는데 이번에도 이게 저도 이제 써놓고 그거를 이제 책을 그냥 읽어주면 이제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내가 이해했던 거를 블로그로 써놓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읽어주면 이해하는 사람도 좋고 이제 나도 좋고 그리고 이제 이 블로그를 썼을 때 이 블로그를 전달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 분야만. 지금도 오늘 제가 붓기에 대해서 할 건데 이제 이거를 쓰면서 부어서 야 계속 붓는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요것만 딱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왜 붓는지 이 증상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좋은 것 같았어요.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할 때 제가 어릴 때 제 꿈이 초등학교 때 꿈이 국가대표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실천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었고 공부를 많이 못하다 보니까 이제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서 영어 공부를 못했어요. 영어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가면 영어 수업을 해서 받으면은 저는 이제 F 받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수님 찾아가서 제가 상황이 이만해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B뿔 받았거든요. 이게 제가 잘하는 걸 그런 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어도 못하고 이러는데 잘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결을 하니까 훨씬 더 남들보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할 건 이렇게 붓기인데요. 이제 주위에 부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물만 먹으면 붓는데요. 근데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금 물을 먹어서 붓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내 몸에 있던 독소들 때문에 이렇게 붓는데 이렇게 이유 없이 붓는 증상은 왜 나타날까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점액들이라고 보는데요. 그 서양의학에서는 점액을 말하자면 이게 치주지 않는 거예요. 점액은 있을 수가 없다. 근데 동양의학에서는 이 점액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와 정신에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비폐해지면 몸이 나빠진다는 거를 서양의학에서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었다고요.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그걸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신만 나빠져도 이게 그런 스트레스가 몸을 영향을 미쳐서 아주 심하게는 자살까지도 일어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점액에서부터 시작을 된다고 합니다. 이 점액은 우리 이게 모든 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포 주변, 혈액과 소화기관, 심지어 우리 생각에도 이게 점액이 있다고 합니다. 독소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고 나쁜 생각을 하면 전신에 이렇게 몸에 이게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몸에 점액질이 나오고 붓고 그리고 그것이 질병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임상적으로 점액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붓인 거예요. 붓는 거. 네, 그런데 점액은 염증에 대한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요리를 하다가 소에 매운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어떡하겠어요? 이 매운 고춧가루가 점액으로 들어가기 전에 벌써 거기에 콧물이 싸서 재채기를 해서 내보내잖아. 배출을 시켜준다는 거 우리 몸을 스스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 몸에 저 민감하게 저 몸속 깊숙하게 들어가 있던 거. 내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지 모르게 어떤 공기, 그 다음에 이런 냄새, 이런 것들은 모르게 무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뇌에서 인지를 못해요. 고춧가루처럼 맵다고. 그게만 인지가 됐으면 바로 배출을 할 건데 그게 몸속에 쌓이면서 이게 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들이 들어가면서 간에서 해독을 못하면 지방으로 싼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점액들이 싸는 거예요. 독소에 퍼지지 못하게 몸에서. 근데 그런 거를 코를 풀면 나와야 되는데 몸속에 있는 것은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해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환경에 나오는 독소들, 이런 노출을 자극을 받아서 이제 우리 몸에 느껴지지 않는 이런 아픔을 계속 몸에서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고춧가루 코에 맵듯이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염증이고 이제 그런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점액이라는 거. 독소 입자를 따로 떨어뜨리기 위해 이제 끈적거리는 점액으로 이렇게 보호막을 제가 금방 싼다고 말씀드렸죠. 보호막을 싸지 않으면은 우리 몸으로 독소가 다 퍼져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보호막 싸고 배출 못하고 또 보호막 싸고 배출 못하고 이렇게 그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소는 혈류를 타고 이동하면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자극을 하고 근육, 조직, 세포를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자극을 하고 이렇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점액은 산성이기 때문에 이미 산성인 상태의 몸을 더 산성화시키는 거. 그리고 이게 점액이 스폰지처럼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이게 세포를 부풀리고 이렇게 붓게 만드는 거. 예, 코에 생긴 점막처럼 코를 풀면 나온다. 하지만 몸속에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점액은 그런 식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 물론 밖으로 나오는 경로도 있다. 세포를 빠져나와 다시 혈류를 통해 장벽으로 운반된 후 내강으로 가면 배출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독소의 양이 많으면 우리의 몸은 그 공격을 받아들이느라고 에너지를 쓰게 된다. 그러니까 그 나쁜 게 많으면 얘 처리하느라고 다른 거를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둘러싸서 이는 계속 이렇게 몸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계속 쓰레기만 주워 몸이 들어오니까 방어를 해야 되니까 쓰레기를 몸에서 계속 두는데 얘를 쓰레기 배출 장소로 갖다 놓지 못하는 게 몸에서 저희가 이제 쓰레기를 계속 모아서 집에 계속 쓰레기를 치운다고 집에 쌓아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더미 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그 쓰레기 폐기장을 일단 갖다 놔야지 집이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 몸이 계속 쓰레기를 쌓아두는 거야. 모아두는 거야. 어쨌든 나쁘니까 쓰레기가 나쁘니까. 예,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된다고? 노폐물이 계속 쌓이잖아요. 근데 그 노폐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 적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적게 먹어서 일단은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에 우리가 예전에 야 채기가 있으면 더 먹어야 된대. 더 먹어서 눌러서 내려 보내줘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 비워주고 쉬어줘야 얘가 장이 기능을 해서 배출이 되는데 자꾸 넣어주니까 얘 기능이 멈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점액을 줄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적게 먹는 거. 그다음에 해독 기능을 촉진시키는 영양분을 충분히 먹는 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더 좋게 하려면 해독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 건데 혈류를 들어가고 중화돼서 배출을 시켜주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자연 발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을 길러주는 거를 해야지 계속 집어넣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서 붓기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이 부어서 자기는 너무 많이 부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일차적으로 이제 쉬면서 영양분을 충분히 주면서 배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정은 덮기, 독소, 부정은 독소. 고맙습니다.